여러분 안녕하세요. 운영자 조디현입니다. 자막에 나가고 있습니다만 입맛을 바꿔서 빠진 체중을 그럭저럭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본 강좌의 지속적인 시청을 통해서 그 요령이나 비결을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동화 상속의 다이어트 59번째 시간이자 하우프 동화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목은 코 큰 난쟁이입니다. 달지 않은 김치나 깍두기를 먹어야 하는 이유라는 내용으로 통찰해 볼 예정입니다. 줄거리를 말씀드리면요. 예쁘고 똑똑한 소년 야콥이 엄마와 함께 시장에서 채소 가게를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게를 방문한 심술궂은 요술쟁이 할머니를 외모를 비난했다가 마법에 걸려서 7년간 요리를 배우게 되죠. 그 요술쟁이 집에 채소 배달을 갔다가 처음 보는 수프를 마시고 잠이 든 줄 알았는데 실은 마법에 걸렸던 거죠. 요술쟁이 할머니의 외모를 비웃다가 본인도 코가 큰 난쟁이가 되어버립니다. 수프와 푸른 향냄새에 취해 잠들었다가 할머니가 절대 알려고 하지 말라던 마법의 풀냄새를 맡고 나서야 7년간의 잠에서 깨어나죠. 하지만 괴상하게 변해버린 외모 때문에 고향에 돌아가서도 거짓말쟁이로 쫓겨나요. 다행히 요리 실력 덕분에 미식가인 그 나라 영주의 전용 요리사가 됩니다. 마법에 걸려 거위로 변한 미미가 공주를 우연히 만나서 특이한 약초를 찾으면은 마법에서 풀릴 수 있다는 말을 듣게 되죠. 그 이웃나라의 후작 역시 못지않은 미식가여서 서로 자신의 요리사가 더 낫다고 언쟁을 하다가 이웃나라의 후작이 여왕의 파스테이트라는 요리를 주문합니다. 공교롭게도 이 요리에 꼭 들어가야 할 재료가 바로 미미가 공주가 말했던 특이한 약초 니스미트루스트라는 좀 어려운 이름의 약초였었죠. 그걸 빼먹고 여왕의 파스테이트를 만들었다가 방문했던 후작이 이제 요청했던 요리죠. 그래서 혼쭐이 나죠. 거기서 후작이 막 비웃으니까 이것 봐, 이거 어떻게 먹냐 이러면서 다시 천신만고 끝에 약초를 찾아가지고 그 냄새를 맡는 순간 야콥의 온몸의 뼈가 거침없이 커지고 자라고 어깨에 들러붙었던 목이 날씬히 자라남과 동시에 둥글게 굽었던 등과 가슴도 곧게 펴지고 다리도 길어졌으며 코도 점점 작아져 가지고 정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멋진 모습에 미미가 공주도 깜짝 놀랐죠. 그 이후 공주도 마법이 풀려가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되찾고 야콥도 부모를 만나서 행복하게 되었다라는 이런 뻔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랬겠죠. 사실 얘기는 나왔는데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야콥과 미미가가 결혼을 하겠지라는 예상과는 달리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리고 괴상한 요술쟁이 할머니 얘기도 없습니다. 단지 그 다음 날 요리가 나오지 않자 여왕의 파스테이트 요리가 나오지 않자 입씨름 끝에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거짓말쟁이라고. 그래서 그 벌어진 영주의 나라와 후작의 나라가 전쟁을 벌여가지고 풀의 전쟁이라고 불리게 되었는데 마침내 화해하고 화해의 자리에서 이웃나라의 요리사가 만든 파스테이트를 선보였다고 하죠. 그래서 그 화해를 파스테이트의 화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동화는 끝납니다. 일단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에서 등장한 여왕의 파스테이트는 포르투갈 음식인 파스테이스라는 반달이나 큰 직사각형 모양으로 고기나 치즈를 넣어가지고 속을 채워 먹는 튀김 만두 같은 그런 요리가 아닌가라는 그런 내용이 사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콥과 미미가가 열심히 찾던 니스미트루스트라는 약초는
허브 또는 향신료의 일종이라는 설도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파스테이트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였던 마카오에 전해져 가지고 거의 비슷한 모양을 가진 에그타르트로 발전했다는 얘기도 있죠. 동화에 나온 파스테이트보다 에그타르트의 원조격인 형태의 파스테이스는 지금도 포르투갈 여행객들의 발길을 멈추게 한다는 사실도 공유합니다. 70년대 초중반에 이 동화를 읽고 나서 까맣게 잊고 있다가 20년도 넘은 90년대 중반 어두운 기억의 저편에서 동화의 내용이 선명히 되살아났어요. 그 이유는 지금은 없어졌지만 한때 자주 들렀던 연희동에 루루라는 음식점이 있었는데요. 백로로자 2개를 쓴 루루라고. 근데 거기서 정말 잘 만든 우육탕면을 먹어보게 됐습니다. 그날 우육탕면이 기억에 남게 된 이유는 유달리 진한 국물 위에 떠있는 초록색의 샹차이 때문이었죠. 샹차이는 국내에서 흔히 고수라고 불리는 향신료로 주로 쓰이는 채소죠. 맛과 향이 강해서 처음 먹는 사람들은 거부감을 느끼기도 하죠. 그 전에도 우육탕면 외에 중국 음식을 먹으면서 샹차이를 먹어본 적이 있고 때로는 거부감을 느껴서 빼놓은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진하고 느끼한 국물에 샹차이가 정말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 아까 언급한 여왕의 파스테이트에서 니스 미트 루스트라는 약초가 빠지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김치를 싫어하는 것만큼이나 중국 어린이들도 샹차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종종 들어요. 서구에서 최근 흘러 들어온 음식, 패스트푸드를 포함해서 그런 음식, 서구에서 흘러 들어온 음식에 비해서 전통 음식이 김치나 깍두기 이런 것들이 홀대, 천대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서구에서 온 음식이 환영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특유의 향신료? 글쎄, 그보다는 그 맛의 달콤함과 진함에 있는 게 아닐까요? 자신도 모르게 다 찾게 되는 중독성 말이에요. 그 중독성 안에는 종종 언급하는 진한 정제 탄수화물, 당질이 큰 역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독특히 하고 있죠. 사람들이 단맛을 추구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백 년간 즐겨 먹던 김치나 깍두기도 본의 아니게 변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김치 깍두기를 담글 때 청량음료를 상당량 첨가하거나 다른 성분을 넣어서 달콤하고 시원하게 한다면 꼭 그것이 몸에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김치 깍두기는 발효되면 더 제맛을 느낄 수가 있죠. 발효되는 것은 시간이 필요하죠. 음식 역시 먹는 즉시 행복을 느끼는 뇌에서만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제2의 뇌라고 하는 장에서도 좋아하는, 그래서 건강에 좀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음식으로 재편되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김치가 원래대로 다른 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 맛있다는 느낌이 들 때, 적정하게 익은 묵은지의 순수한 참맛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된다면 자주 먹어서 시들해진 단맛 위주의 음식의 맛이 새롭게 다가올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촬영하고 글을 쓰게 된 가장 직접적인 동기는 야코비 신비의 풀, 니스 미트 루스트, 향내를 흠뻑 마시고 보기 흉한 모습에서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장면 때문이죠. 늘 실현 불가능한 일이 그야말로 동화처럼 펼쳐질 때 그 흥미진진함, 대리만족, 소위 카타르시스 덕분에 동화를 통해서 어린 시절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마치 시간여행 영화에서 주변의 환경들이 계절의 흐름에 따라서 소용돌이 치면서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면서 변해가는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샹차이가 우육탕면에 참맛을 느끼게 해주듯이 인공의 단맛을 더하지 않은 가공하지 않은 음식들, 단맛 때문에 맛있다고 느끼던 음식들의 단맛이 없어지고 단맛이 없던 음식들의 새로운 단맛이 느껴지는 그날, 우리는 니 스미트 루스트의 기적을 맛보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힘줘 주장한다면, 제가 그것은 제 자신의 개인적인 단편적 경험을 과대포장하는 저만의 오만일까요? 추가로 말씀드리면, 제가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니 스미트 루스트의 기적 같은 경우에는 목이 길어지고 담당 의사와 상의하에 먹던 당뇨약을 끊게 되고 체중이 20kg 이상 줄게 되고 몸이 가볍게 되죠. 다리도 꼬고 앉을 수 있게 됐어요. 요통도 줄어든 느낌이고 얼굴, 턱, 윤곽선도 살아나고 코도 좀 뚜렷해지고 팔다리 혈관들도 전보다 훨씬 잘 보게 됐습니다. 더불어 타인의 경험을 전하자면은 체험 수기에서 읽은 내용인데, 실제로 고도 비만이었던 성인 중에서 허리 둘레가 10인치 이상 줄어들면서 굽었던 척추가 곧게 펴지면서 실제로 키가 2, 3cm 더 커졌다라는 내용을 보고 들은 적이 있어요. 자, 오늘도 두서없는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우프 동화 2편 중에서 마지막 시간인 가짜 왕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은 행복과 보물, 그리고 명예와 미덕이라는 두 가지 항목 중에서 행복과 보물 또는 명예와 미덕,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고르라면은 뭘 고르시겠어요? 다음 시간에 한번 함께 생각해 보기로 하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